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88페이지. 자, 일단은 좀, 지금같이 턴 다음에 주제 구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파이널 정보 처리 공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일단락은 주제를 세팅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락은 항상 처리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좀 취미나 아니면 뭐 평소에 뭔가를 읽잖아요. 물론 이제 독서는 reading, 혹은 reading comprehension 해서 읽고 이해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되게 옛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어 과목은 예전과 되게 다른 과목이 돼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피타고라스 정리는 3000년 전도 지금도 피타고라스 정리지만 국어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00년 전에 국어는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세 유럽에서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문맹을 의도적으로 유지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성직자들만 볼 수 있게 만들려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할, 글을 읽고 쓰는 교육을 받는 대상을 성직자로 한정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같이 교리가 달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었다시피, 이 국어라는 과목, 우리의 지금 언어라는 과목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되게 시대상황 맥락과 큰 관련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한다 차원에서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면은 나중에 되게 곤란해져요. 수능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 당장도 지금 그림 보이죠? 아래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게 다 텍스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텍스트가 줄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의미하고요. 동시에 보시면, 봐봐, 49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들 보면은 그림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교재 뒷장 2번 넘겨가지고 92페이지 보시면은 37번에 딱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X축은 피스톤의 위치인 이동 방향, Y축은 실린더 내부의 압력. 그럼 둘의 관계에 따라서 얘네가 지문에 설명한 가나다라마의 상황들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선들을 다 점들이 연결하고 있고, 점들의 집합이 선이고 점 하나하나가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표로 처리해도 무한하고 써서 처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본교과적인 소재를 다룰 수 있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거의 문학적인 성격의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되다시피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능력, 총체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면 그래서 1920년이구나. 2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글을 배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유교 경전이 가장 중요했고, 근데 불과 140년 전, 130년 전으로 갔다 갑자기 바뀌었죠. 과거제도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유교 경전을 가지고 관리 선발하지 않죠. 일제시대로 가면 일본어 공부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선배들이나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 우리가 보고 배우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는 다른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 좀 나를 세워서 바라보시길 바란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자, 다시 일단락을 그다음에 해서 주제 세팅 TS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장비의 신뢰도나, 벌써 이건 그냥 단어야. 형광펜으로 신뢰도 형광펜 있죠. 우리 이제 연습만 했잖아. 이렇게 막 작은 따옴표 있고 막 신뢰도, 이렇게 뭔가 되게 위에다 써놓읍시다. 적절한 구체성이라고 써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좀 맡게 됐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콩이야, 콩이. 몸무게 한 40kg 나와요. 근데 걔한테 어제가 한 3일 전에 죽방한테 맞았는데 입술에 지금 피가 터져가지고, 아무튼 이제 봐봐, 우리 집에 있는 콩이의 잠버릇에 대한 글, 가치가 없어. 누가 볼 거야 그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너무 구체적이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반면에 강아지의 잠버릇 이 정도 하면 좀 적절한 구체성이 생겼죠. 근데 예를 들면 동물의 잠버릇 아니 동물이 한둘이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기분포를 그려놓고 보면은 너무 세부적이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제가 이거 필기해드리는 건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좀 이 구간 안에 있는 적절한 구체성이 되게 주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적절한 구체성 옆에 가로 열고 주제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이걸 다 밑줄을 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기초수능 좀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과정이니까 현관펜으로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사용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한 확률. 자, 원래 저는 이걸 잘 분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고3이 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 분석하고 있다. 이거는 30번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돼요. 수학에서 예를 들면 우리 수학 문제를요, 예전에 저도 한 30분에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5분 만에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가야죠. 잘 생각을 해봐. 막 1시간을 들여서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그 중에 60%를 써서 4점을 맞는다? 되게 미련하지죠, 어떻게 보면. 물론 최상위권에서 모든 문제를 100% 다 맞추고 그 한 문장만 보겠다면 다르겠지만 그런 학생은 또 60분 걸리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야. 국어에서 이 문장을 막 분석해야 되고 그래야만 의미가 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능 전날이면 그냥 내년 수능 쳐야 돼요, 친구들. 수능 3개월 전만 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 펜으로 바꾸셔가지고요. 제가 미시적인 정보 구조 같은 거 잡을 때는 빨간색 펜 같은 거 쓰죠. 자, 제가 이것도 약간 특강으로 한번 같이 볼 텐데 잘 보세요. 신뢰도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에서에다가 AD 부사고요. 주어진 운영 조건 하에서 괄호를 묶으세요. 그럼 봐봐. 이 괄호에서 가장 정보가치 높은 단어가 뭘까? 주어진 수식하고 있죠. 운용 명사기도 하지만 수식하고 있죠. 뭐겠어 그러면? 조건이야. 이해됐어? 조건에다 빨간색으로 박스 넘버원 해주세요. 자, 그래서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조건이야, 조건. 두 번째는 뭘까? 의도하는 사용기간 중에 역시 가로 치세요. A에다가 AD, 부사어.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의도일까? 사용기간일까? 사용기간이겠죠. 왜? 의도하느니 수식하고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야. 때때로는 수식을 하는 말, 의도라는 말이 중요할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식 받는 말, 주어, 서술어 이런 애들이 정보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서 가시면 되고,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용기간이죠. 넘버 2 적어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의도할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 어디서 끊을래?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확률이라는 개념이죠. 신뢰도. 도라는 게 확률이라는 한자어잖아, 사실은. 그래서 저는 확률에다 박스 치고 도에다 박스 칠 거예요. 그럼 어떤 확률이야? 괄호로 묶을게요.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 넘버 3. 신뢰도는 세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작동 확률. 보였습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럼 명확히 신뢰도 개념이 잡혔죠. 첫 번째 뭐라고? 조건. 두 번째 뭐라고요? 기간. 세 번째 작동 확률.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기간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확률. 자, 눈 감고 여러분이 신뢰도를 읊어보세요. 눈 떠보세요. 다시 봐. 주어진 조건, 사용기간, 작동 확률. 눈 감으세요. 읊어보세요. 기간 동안에 조건에서 작동할 확률. 순서가 뒤집혔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지. 잘 봐. 자,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 넘어간 이 메커니즘은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상향식 독서라고 해서 지금처럼 문장 구조를 잡았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거는 5단위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머릿속으로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신뢰, 믿을만하다. 도, 정도다. 아, 그러니까 확률이다. 믿을만한 정도? 아, 작동 확률이다. 이미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과 연결짓잖아요. 어떤 작동 확률이야? 두 가지 있었잖아. 어떤 조건이 있고 기간이 있었잖아. 아, 조건, 기간, 제대로 작동하는 확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의미 구조를 잡으면서 얘를 의미적으로 처리했지만 이게 기억에 남고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결국 내 기존 머릿속에 얹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빨간색으로 구조 잡는 걸 뭐라고 하냐 왼쪽에서 씁시다. 이런 거를 상향식 독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정보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했죠. 문장이란 건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구조 따라서 의미 전달 체계, 그래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 완결된 의미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이 지금 한둘입니까? 이제 한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남고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향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색깔 바꾼 펜으로 옆에다가 하향식 독서라고 쓰시고 독자의 배경 지식과 상호작용이라고 쓰세요. 비슷한 말도 많아요. 판권에서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이걸 독서라고 정의하고요. 또는 이거를 스키마 이론이라고도 해요. 배경식을 갖고 얘기하면 스키마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봐.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다가는 끝나. 이 한 달을 읽다가 30분 지나고요. 이 지문 풀고 나면 수능 끝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평소에 문장 단위를 연습하는 거기서 이미 길러졌어야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요, 잼민이 때 끝났어요. 이미. 다만 까먹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더세페스의 복수 나눗셈 실수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그냥 한 번씩 연습해주면 돼. 안 뚫리는 문장 이렇게 잡아주면 돼. 됐죠? 자, 다시 파란색 펜 들고 메인으로 갑니다. 신뢰도, 주제죠? 조건, 기간, 확률. 오케이, 알겠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 힘들다. 오케이, 힘들다. P. 해결 방법이 있겠죠. 장비를 분해해서 가야 된다. 분해다 S. 몇 개 하부 시스템으로 나눈다의 S. 자, 나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분류, 구분 같은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가로 열고 구분, 분류, 전개 방식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 특강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전개 방식 개념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 유튜브로 지금 1분 이렇게 넘겨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나누는 게 1번이 직렬이고 2번이 병렬이에요. 그런데 봐봐.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난다. 이 자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강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신사는 묻은 거죠. 야, 이게 자주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이걸 다뤄볼게. 보였죠? 그래서 직렬에다가 T1, 병렬에다가 T2. 그래서 일단 1단락에서 신뢰도 주제에서 오케이, 직렬 구조, 병렬 구조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림 딱 보세요. A, B가 뭐 얘기하겠어요? 직렬, 병렬 구조 얘기하겠죠. 딱 봐도 봐. A는 뭐야?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걸 이제 모르는 경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보고 직렬인지 병렬인지 아는 건요, 이미 잼민이 때 우리가 무슨 그 정부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이름 발명한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내가. 거기 뭐 하지만 이런 애도 나온다며. 아무튼 그런 애들이 해봤던 그 연습에서 야, 이건 직렬 연결, 이건 병렬 연결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떠오르고 직렬이라는 단어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야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그러면 국어 고득점 힘들다니까. 그럼 방법은 또 뭐냐? 단어 외우면 돼요. 근데 꼭 이제 지치니까 포기하려고 해요. 제발 좀. 다시 갑니다, 그러면. A, B가 뭔지 모르겠으나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묶어 써주세요. 뭐라고? TS, HB. 핫플.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다. 토픽 세팅, 핫플레이스. 계속 봅시다. A와 같은 직렬 구조. 우리 예상대로죠? 1달러 끝부분 직렬에서 2달러 초반부 직렬 T1으로 연결해주세요. A가 직렬이에요. 딱 봐도 원인 결과로 한 방향으로 가네요. 오케이. 자, 원인에서 열려있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다. 잘 들으세요. 이건 줄글로 백날 첫날 읽어도 이해 잘 안 돼요. 왜? 그림 이해라고 의도한 거니까. 그래서 그림하고 2단락 사이에다 쓰세요. 그림으로 원리 이해. 이게 의도인 거야. 정보 처리에. 자, 직렬 구조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부품 1이 박살나봐. 그럼 가다가 막힐 거 아니에요. 부품 2가 박살나봐. 가다가 막힐 거 아니에요. 둘 다 박살나봐.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지 줄글로만 읽으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계속 볼게요.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나면 형성된 정로가 차단되죠. 눈에 보이잖아 그림.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그냥 그림하고 왔다 갔다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손에서 표시할 거 없는 거야. 그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세상 조카가 그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만약 어떤 부품 고장이 다른 부품에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세모 어떤 조건을 둔 거죠. 앞에다 C. A품의 A의 신뢰도 봐봐. 형광펜은 신뢰도의 형광펜이죠. 주제는 신뢰도였단 말이야. 그럼 신뢰도 영향을 주는 조건들 앞에다 세팅해놓고 야 그러면 신뢰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겠대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거거든요. 부품 1의 신뢰도, 형광펜 밑줄, 부품 1의 신뢰도, 형광펜 밑줄 두 개를 곱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문과돌이들이나 예체능돌이들이나 스포자돌이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전 수학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1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이거 언제 배웠어요 그러면? 아마 고1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중2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통해서 배우면 독립사건이잖아요 이게. 머리가 또 아프죠 이제.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5번째 줄. 만약 어떤 부품 고장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 아니냐?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야. 그럴 땐 확률 어떻게 구하니? 각각 확률 곱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애들은 땡큐? 곱하면 끝이네. 직렬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이제 친구들은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번교과적으로 기본적인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요즘 수능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한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0.72가 100번 중에 72번이다. 이거는 재민이들도 알고 있는 백분위 개념, 백분율 개념. 넘어갈게요.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부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품 부품의 신뢰도보다 낮다 해서 알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봐봐. 고장이 안 난다? 100%죠. 100%죠. 고장이 조금이라도 난다? 근데 봐봐.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다. 무조건 100% 이하인 거야. 옆에다 써? 100% 아래로. 그럼 보세요. 100%라는 건 1이죠. 100%가 작다.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놈들 곱하면 0으로 수렴해 가죠. 그건 다 알 거야. 수학해서 그의 얘기를 지금 한 것 뿐입니다. 자, 3달러. 그럼 여러분, 이미 뻔해요. 3달러로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제? 당연히 B 얘기해야지. A 직렬 얘기했으면 이제 B 얘기할 차례죠. 얘기했죠, 그러니까. 1달러 끝부분, 2달러 초반부 주제 세팅됐고, 우리 예상대로 이제는 병렬 구조 3달러 주제로 세팅하겠죠. 3달러, 한편 세모. B와 같은 병렬 구조에다 T2라고 쓰시고, 1달러 끝부분 병렬 구조에서 3달러 초반 병렬 구조로 하죠, 연결.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구조다. 그림 가보세요. 그러네. 부품 2가 박살나면 1로 가면 되고, 1이 박살나면 2로 가면 되고. 오케이, 땡큐. 이해 다 됐어요? 그림 딱 보니까.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신뢰도 어떻게 될까? 3단락 세 번째 줄.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야. 맞죠? 하나만 고장이면 다른 경로로 가면 되니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이 1에서, 그러니까 이게 100%인 거죠? 1F에다 100%. 두 개가 모두 고장 확률을 뺀 거. 여사건의 확률이었어요. 씁시다, 여사건 확률. 자꾸 선생님, 국어 시간 아닌가요? 예, 국어 시간 맞아요. 우리 저번 주에 풀었었던 지금 기억납니까? 공간좌표 풀었잖아. 국어 시간에.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초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사고를 하는지 알고 조절하는 걸 초인지 또는 영어로는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0.1%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이야. 서울대도 0.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친구들은요, 지가 뭔 생각을 하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 그럼 봐봐. 국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고3에 이거를 다 맞춰내는 수준 애들이면 여기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독립사건, 여사건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독립사건, 여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두 개 부품이 정상 작동할 확률은 0.9, 0.8이었지만 고장날 확률은 그러면 1에서 뺀 0.9, 0.1이겠죠. 0.2겠죠. 두 개 곱해서 빼주겠대요.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신뢰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3달러 밑에 두 번째 줄 신뢰도 형광펜 밑줄.
그럼 보세요. 2, 3단락은 왼쪽에다 쓰시면 되겠죠. 그림 이해로 화살표 원리 이해를 시키고 그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도도 계산해놨어요. 자, 이게 수능에서 신뢰도 계산까지 물어보는 유형으로 출제될지는 문제에서 보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단락 이러한 세모 신뢰도 구조는 현관표면 주제죠. 물리적 구조랑 구분이 된다? 구분된다? 구조라고 써. 정보 구조가 이제 물리적 구조랑 구분해 놓는 거잖아.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예요. 자동차에다가 예시라고 쓰세요. 봐봐. 자동차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맞다 틀리다 진입 판정하는 게 아니야. 맞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데 맞죠? 바퀴 하나만 작살나도 얘는 못 굴러가. 하지만 구동축 하나에서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냐? 뭐 후륜구든 전륜구든 다르겠지만 그래서 물리적 구조상 병렬이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C, 나면 세모.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다 E, 다시 없음으로 세모. 앞에다 C. 신뢰도 구조상은 직렬 구조에다 E. 그럼 보세요. 지금 4단락은 신뢰도 구조가 어떤 경우 직렬이고 어떤 경우 병렬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거든. 그래서 4단락 옆에다 씁시다. 신뢰도 구조 분류 기준을 준 지문이 단락이죠. 자, 그리고 이제 봐봐. 종종 이런 건 이제 화재 전환이야. 옆에다 쓰세요. 종종에다 세모치고 화재 전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중복 설계를 하기도 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가령에다 세모치세요. 순간적인 과전료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과전료에다 P. 네 번째 줄.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한다. 자, 두 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에다 있어. 이때 세모. 차단기 한 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세모.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 구조는 직렬이지만 신뢰도 구조는 병렬인 것이다. 자, 보세요. 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냐면 봐. 얘는 그림도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구조만 잡았지 이 상황을 이 그림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당연히 막히는 거야. 자, 봐봐. 실전에서 이런 게 터지면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 이 두 단락을 봐봐. 지금 4단락, 지금 보시면 4단락, 5단락이 딱 보이죠? 신뢰도 구조가 물리적 병렬인데 신뢰도 구조는 직렬이다. 다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적 구조는 직렬인데 신뢰 구조는 병렬이다. 뭔가 지금 뒤섞여 있죠? 그럼 이거를 정리하려면 줄글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옛날은 될지 몰라. 정보량이 적어서. 요즘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형광펜으로 두 단락 4, 5달러 형편에 박스 딱 친 다음에 써놓으세요. 문제에서 필요시 정보 후처리라고. 후처리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고요. 표 같은 거를 처리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5단락까지 왔습니다. 이 6단락까지 보이겠습니다. 6단락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구조도 있다. 아, 그러면 자 보세요. 글의 주제가 이제 글의 주제가 신뢰도에서 신뢰도 구조 맞죠? 그럼 봐. 지금 3단락, 2단락은 직렬 구조였죠? 2단락 옆에다가 직렬이라고 다시 한번 써주시고 박스 쳐주시고 3단락 옆에다가 병렬이라고 써주시고 박스 쳐주시고 4, 5단락은 봐. 물리구조는 병렬인데 신뢰도는 직렬. 반대로 물리구조는 직렬인데 신뢰구조는 병렬. 뒤섞은 경우를 넣는 거죠. 그 다음 뭐야? 직렬 병렬이 아닌 경우야. 됐죠?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 병렬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세모. 직렬 병렬에다가 T1, T2라고 적어두시면 그 예외적인 게 그게 뭐예요? N중 K 구조에다가 T3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 구조에서는 세모. N개 중에 K개만 작동하면 된대요. 무슨 얘기지? N개를 쇠줄 옆에다가 예시라고 적읍시다. 쇠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K개만 있어도 정상 작동을 해. 아하, 알겠어. 이 구조에서도 세모. 부품만의 상호작용에 따라 앞에다 C, 따라에다 세모. 신뢰도가 달라진다. E. 마지막 단락은 뭐 힘들다. P. 근사각 계산에 있어야 된다. S. 필수적이다. 뭐 의의나 필요성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전형적인 결론 단락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은 사실은 뭐 지분이 별로 없고요. 이 정보 처리의 지분은 보시다시피 1단락, 2단락, 3단락에서 신뢰도에 대한 정의, 2, 3단락에서는 신뢰 구조의 직렬 구조와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4, 5단락에서는 물리 구조와 신뢰도 구조가 반대인 경우, 물리 구조는 직렬인데 신뢰 구조는 병렬, 반대로 물리 구조는 병렬인데 신뢰 구조는 직렬인 경우, 6단락에서는 직렬 병렬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조도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필기 한 거 보시고 1단락에 제가 TS의 신뢰도 정의라고만 써놨죠. 일단 여기다가 이제 추가할 정보들을 좀 검정색 펜으로 추가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운용 조건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작동 확률이다. 그럼 중요한 건 확률의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단락. 2단락 주제는 뭐였어요? 직렬. 3단락 구조는 뭐였어요? 병렬. 그리고 4, 5단락 기억 안 나면 다시 지문으로 가봐요. 4, 5단락은 물리구조 병렬, 신뢰구조 직렬. 4단락 물리구조 병렬, 신뢰구조 직렬. 5단락 물리구조 직렬, 신뢰구조 병렬. 6단락은 N중 K구조. 그럼 그 각각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정의와 원리들. 그래서 2단락 직렬 방식도 정의 원리, 3단락 병렬 방식도 정의 원리, 4, 5, 6단락은 플러스 예시까지 있는 글의 구조였어요. 자, 저는 이래요.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한다 딱 이 정도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구조도 잡는 거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여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으면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사고 과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글의 내용을 쓸 때는 검정색, 칠판은 뭐 하얀색으로 쓰고 구조 잡을 때는 파란색, 색깔 같은 거 써주잖아요. 여러분 추가적인 내용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녹색 같은 걸 써보세요. 그래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에서 선지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 정보들에서 판단이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자, 형광펜으로 첫 줄에 신뢰도 구조에다 밑줄, 신뢰도 구조 위에다가 그래 주제라고 쓰시고 플러스 구조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구조 묻는 문제. 선지의 세부 내용 묻는 것 같이 보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어그로 걸리면 안 돼요. 1번 선지. 직렬에는 잠깐만. 직렬은 확률을 곱하잖아. 그럼 곱하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확률이라는 거 봐. 무조건 고장이 난다 그랬어요. 100%가 아니에요. 1보다 작은 놈들 곱하면 당연히 0으로 수렴이니까 신뢰도는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1번 선지를 판단하려면 발제독보다는 원리 이해를 하는 애들이 당연히 뛰어난 능력이라니까요.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죠. 물론 이제 이거를 발제독으로 할 수는 있을 거 있냐? 어딨냐 도대체? 찾아보세요. 직렬 구조에서 부품수가 많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어딨냐 도대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발제독으로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확률을 곱하고 곱해가니까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사실은 원리에서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 선지도 핵심 주제 원리에 대한 이해인 거지 이걸 뭐 발제독으로 푼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2번 선지 부품 간의 상호작용에 왜 관계가 없어. 부품 간 상호작용이다 C. 신뢰도 동일하다 E. 동일하지 않죠. 뭔 소린지 역시 핵심 원리. 3번 N중 K 구조 물어볼 수 있죠. 봐봐 얼마나 이게 구조를 잘 잡았냐면 보세요. 제 생각에는 평가원에서 이 문제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 직렬 구조에다 T1이라고 적어주세요. 2번 선지에다가 T2라고 적어주시고 3번 선지 T3라고 적어주면 크게 세 가지 구조 직렬 구조, 병렬 구조, N중 K 구조를
주제 세팅 원리이해, 주제 세팅 원리이해, 주제 세팅 원리이해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됐어요? 그러면 자 3번 선지. N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았다? 봐봐. 이것도 우리가 발췌독을 할지언정, 설령 발췌독을 할지언정 얘도 핵심 주제잖아요. N중 K 구조의 신뢰도 구조는 어떻게 돼? 그거 묻고 있잖아 지금. 맞죠? 그럼 우리가 얘를 왜 못 처리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주제 구조를 똑바로 잡았고 그러면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N중 K 구조의 신뢰도가 어떤 원리였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잖아. 왜 그러겠어? 4, 5단락이 어그로 끌렸기 때문에. 자 다시 잘 보세요. 2, 3단락까지 해서 끝나서 우리는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자 2단락 직렬 구조예요. 곱해요 확률. 맞죠? 2단락 병렬 구조예요. 얘는 고장렬 확률들을 곱해 구해서 뺐어요. 맞죠? N중 K 구조는 까먹어. 이유는 4, 5단락이 구조가 다르잖아. 자동차는 뭔데 어떻다, 뭐는 어떻다.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 단락에서 흐름을 놓친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12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잖아. 지금은 이게 훨씬 많아졌어요. 정보량도 그렇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락, 2단락, 3단락 여러분이 처리해가면서 주제를 명확히 세팅을 하셨으면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였다? 신뢰도였다. 2, 3단락 직렬 구조 신뢰도 구하는 거, 3단락 병렬 구조 신뢰도 구하는 거, 4, 5단락은 그거 안 나왔어. 근데 6단락에 N중 K 구조 신뢰도 구조가 나왔어. 그럼 다시 가봐요. 어떻게 된대? 6단락. 자, N개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 정상 작동이래. 보여요? 근데 그래놓고 3번 선지 뭐래? 직렬과 같대. 환장하겠죠. 판단이 안 되죠 이제. 왜? 팔체독을 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해를 했었어야죠. 즉 N중 K 구조에서는 K개가 작동하면 시스템 정상 작동이야. 이게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거잖아 지금. 원리에 똑바로 못하면 3번 선지 같은 거 판단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번 옆에다 쓰세요. 그래서 치열한 원리 이해라고. 지금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우리가 단순히 발췌독으로 가는 그 습관을 완전히 또 고쳐놔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최후에 또는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는 거지. 그거에 자꾸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그 궤도가 자꾸 지구로 떨어져요. 화성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로 갈 수가 없어요. 4번 선지. 두 개의 부품을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 많다고? 야 그림만 보면 알잖아. 지금 직렬은 하나잖아. 원에서 결과로 가는 게. 병렬은 두 개잖아. 맞죠? 당연히 병렬 구조에서 더 많겠죠? 4번 선지 옆에다가 그림 이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봐봐. 역시 그림 이해 핵쓰면서 2, 3단락 처리했으면 4번도 처리가 됐죠. 4번 선지. 신뢰도 98번 작동한다는 얘기잖아. 정의라고 적으세요. 아하, 그러면 정답 3번은 이렇게도 보이겠네요. 즉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서 1, 2, 4, 5를 아웃시켜서 3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핵심 원리를 완전히 소화해서 3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3번으로 가는 길을 크게 세 가지 준 거야. 자, 46번 밑에다가 쓰세요. 정답 설계. 윗길. 정답 설계 윗길은 지금처럼 주제, 구조 집중해서 1, 2, 4, 5 아웃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정답 설계의 아랫길은요 발췌독이거나 또는 3번 선지 같은 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꼭 물어봐. 선생님 3번 선지 어떻게 처리하면 안 돼요? 돼요. 왜 하지 말라 그러세요? 시간 안에 처리할 피지컬이 안 되니까. 100m를 9초에 뛸 피지컬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다리만 부러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될 방법을 찾아야지. 평가안에서 왜 이렇게 됐겠어요? 발췌독하라고요? 아니요. 3번 선지 100% 처리하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주제 구조 집중해서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보 처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내라. 그러면 우리는 1, 2, 4, 5는 명확하게 판단이 되네. 3번이 제일 정답이 멀겠구나. 오케이. 3번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요즘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리 능력인데 우린 불안한 거야. 미지의 세계가. 선생님 3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해. 알겠어요. 마음은 편해졌어요. 문제는 잘못된 습관에 굳는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판단해줄게. 마지막에. 근데 일단은 실전에서는 시간 안에 이렇게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나중에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일입니다. 47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가 기억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사항. 자, 기억에다가 지문 원리라고 쓰세요. 카메라 카메라 사용 시 주의사항에다가 예시 적용이라고 쓰세요. 그럼 봐. 지문 원리는 뭐냐면 신뢰도 개념이야. 그럼 역시나 기간에다가 형광펜 밑줄. B. 온도 범위 밑줄 치시고 얘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조건이죠. C도 뭐겠어요? 조건이죠. 강한 전파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시. 이것도 조건이죠. 그럼 봐봐. 지금 카메라 사용 시에 정상 작동할 거, 신뢰도 정의에 대한, 주제에 대한 원리 이해 적용 현진 거고, 문제인 거고, A는 기간, B, C, D는 조건이야. E는 뭔데? 조건도 아니고 기간도 아니잖아. 당연히 정답 5번이겠죠. 이런 문제를 유추 문제 또는 원리 이해 예시 적용하는 추론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꾸 일치의 사고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 일치를 어떻게 풀어 이거를. 지문에 어디 뭐 온도가 나오고 직사각형이 나오고 무슨 뭐 전파 에너지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향식이 기본적으로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정보 연결을 못 짓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정답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주제예요. 48번 위에다가 주제 플러스 구조라고 쓰세요. 그럼 보세요. 박스 1에서 박스 2, 박스 3까지는 직렬과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인 거고 끊고 박스 4와 박스 5는요. 물리 구조와 신뢰도 구조가 다른 경우죠. 박스 6은 뭐냐면 N중 K 구조예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 1번 선지 봅시다. 드디어 보였어요. 자, 48번의 발문을 보면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끊어. 지문 원리예라고 쓰세요. 사례에다가 예시 적용이라고 쓰세요. 지금 무슨 얘기야? 직렬인지 병렬인지 따지면 되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한 개가 고장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잠깐만. 지금 1번 경우가 이게 정상작동 된 경우인지 아닌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맞잖아. 근데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는 게 꺼져 있는 건 비정상 작동이지. 맞죠? 근데 봐봐. 가로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장났잖아. 근데 그 하나만 놓고 보면 걔는 작동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나머지는 작동하고 있잖아. 이 신뢰도 구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보세요. 벌써 어떤 정보의 공백이 굉장히 크죠. 맞잖아. 야, 자, 봐봐. 봐봐. 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파란색으로 박스 칠 건데요. 잘 보세요.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박스 쳐요. 한 개에다가 독립적으로 박스 쳐보세요. 여러분 질문. 한 개의 신뢰도를 묻는 거예요.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의 신뢰도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옛날 수능 중에 이런 지문들이 되게 하향식이나 요즘 수능에서 여러분이 요즘 수능을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연습할 때 참 좋은 부분이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1번 선지를 딱 보고 여러분은 100%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어떤 신뢰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한 개가 고장났냐 안 났냐 또는 가로등이 고장났냐 안 났냐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판단이 안 돼요. 그럼 보류하세요 그냥. 됐어? 스킵해. 무릎하고 가요 이런 소치다. 자, 무슨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도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밤에 밝으라고.
밤에 사고 나지 말라고 좀 보여가지고. 맞지? 그럼 봐봐. 다 쨍하게 켜있는데 하나 꺼져 있어. 그럼 안 보이냐? 보이잖아. 그 얘기예요, 사실은. 봐봐.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앞에 라이트가 두 개죠. 왜 두 개인지 생각을 해봐. 하나 꺼져도 하나가 켜지면은 운전하는데 그 지장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그걸 물어본 거거든. 근데 학생들이 뭔 소리야 싶지.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수능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나이 든 친구들한테 풀라고 그러잖아. 되게 쉽게 풀어. 왜? 상식을 대입해서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요즘 수능 주잖아요. 못 풀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정보량이 뻥 터져가지고 상식이고 나발이고 뭔 소리인지를 몰라. 알겠어? 자, 이번 선지 보세요. 두 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C. 작동을 멈췄다. E. 퓨즈 하나만으로도 작동이 된대. 퓨즈 하나에다 C. 작동하겠다. E. 야, 이거 잠깐 봐봐. 두 개 중에 하나만 작동해도 돼. 이거 뭐예요? 평면은? 맞잖아. 그림 봐, 그림. 여러분. 이해 안 되면 그림 보세요. 봐. 둘 중에 하나만 작동돼도 되는 건 병렬이잖아. 그쵸? 오케이, 땡큐. 2번 선지는 확실히 병렬이에요. 3번 선지 봅시다. 교실 천장에 4개 중에 하나를 뺐어. 빼내도 C. 그대로 켜져 있대. 아, 이것도 지금 1번하고 비슷한 거지.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봐봐. 자, 봐봐. 우리 이제 전등을 한번 뽑을게요. 자,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민한 친구나 선생님 공부 못하겠는데요. 오늘 집에 갈게요. 아무래도 좀 졸리고 좀 피곤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불 안 켜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봐.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불 하나 꺼줘도 할 수 있잖아. 약간 1번하고 3번이 비슷하잖아. 그리고 1번하고 3번을 묵자르고 그냥 애들 앞으로 봐라. 1, 3번이 다른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야. 벌써. 맞잖아. 봐봐. 논리적으로 보면요. 현관펜으로 봐봐.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를 구하래. 1, 3번은 신뢰도 구조 같잖아요. 그럼 1, 3번이 같이 정답되긴 힘들겠네. 4번 선지 봅시다. 봐봐. 3개를 껴도 작동이 안 돼. 4개를 껴야 작동을 해. 무슨 얘기야? 부품 4개 중에 하나만 작동을 안 해도 안 되는 거네. 뭐예요, 그럼 얘는? 직렬이죠? 맞잖아. 원인 결과를 봤는데 부품 중에 하나만 작성하려도 얘는 막혀서 못 간다고. 야, 그러면 이거 5번 가지고 판단해야 돼. 왜? 2번은 확실히 병렬. 4번도 직렬. 5번 봅시다. 이중 제동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C. 제동장치 하나가 고장났지만 C 세모. 다른 게 작동했다. 야, 봐봐. 하나 고장나도 작동해. 병렬이야, 직렬이야? 병렬이죠. 답은 4번이네. 4번만 지금 직렬이고. 1, 3번 판단 못하더라도 같은 경우라고 분류해버렸으면 얘가 다른 하나는 안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2, 4, 5 중에 직렬 4번만 다른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 수업을. 고1이라면 그랬어요. 근데 최소한 고2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수업이에요. 고2는 이 정도 따라와 주실 수 있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제발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교육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마다 차이인데 어쨌든 여러분 글쎄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체감은 뭐냐, 아주 집안이 갑부야. 자신한테 물려줄 게 존나 많아. 굳이 공부해서 그 돈 번 게 아니야. 그럼 극소수의 집안을 제외하고는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일단 능력 본위의 사회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발달한 거예요. 공부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다시 공부 봅시다. 가해 근거할 때 보기에 배수펌프 신뢰도 시스템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 자, 보세요. 신뢰도를 높여야 돼. 현관펜 입죠. 신뢰도를 높인다.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간에는 2개의 역류방정 밸브가 있는데 펌프에서 배수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때 역류할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지? 옆에다 쓰세요. 그림이에요. 뭔 말일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수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배수펌프냐면요, 역류 방지용에다가 바로 묶어주세요. 즉, 이 밸브는 어떤 밸브야? 역류를 방지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역류라는 건 물이 흘러가는 방향 반대인 거잖아.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역류 방지 빼가지고 역류 땡땡 물 흐름의 반대 방향.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물 흐름을 찾아야지 당연히. 보기 봤더니 물 흐름이 나오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화살표 물이 흘러가는 방향. 오 땡큐. 그럼 봐. 1, 2, 3, 4, 5번에 화살표 방향이 전부 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역류 방지하려면 흘러간 물이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맞죠? 봐봐. 보기의 세 번째 줄 봐봐.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에다 피. 지금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줄 쳐봐요.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 우리가 해결하는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해?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줘야 돼. 그럼 봐봐. 왜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냐면 1, 2, 3, 4, 5번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첫 번째, 밸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야. 펌프 앞에 있어야 되냐 뒤에 있어야 되냐. 집중합시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고 단계를 한 단계 에너지를 높이냐 안 높이냐 그 문제야. 잘 봐. 펌프로 물이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게 밸브야. 그럼 물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막아줘야 돼. 어디 있어야 되겠어, 그럼 밸브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밸브가 오른쪽에 2개 있거나 3번 오른쪽에 2개 있거나 1,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물이 거꾸로 들어오면 막아줘야지 얘가. 물이 거꾸로 들어오면 막아줘야지. 근데 보세요. 4번 병렬 구조는 밸브 하나가 고장났어. 그럼 물이 어디로 오겠어? 고장난 밸브로 뚫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밸브 둘 중 하나만 막아줘도 얘는 정상작동이잖아. 정답은 1번이구나. 뭔 말인지 돼요?